네, 드디어 송악산에 왔습니다. 송악산에 오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형제섬, 무인도 형제섬이 가깝게 보이고요. 형제섬 저 오른쪽 뒤로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문섬, 섭섬 등이 보입니다. 왼쪽에 장방산, 그리고 멀리 한라산. 오늘은 한라산 정상부가 그래도 조금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형제섬, 그리고 이쪽은 송악산 해안입니다. 저기 구멍 뚫린 부분들이 일본군이 일제강점기 후반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뚫어놓은 포진지라고 합니다. 혹시 미군이 이곳으로 쳐들어올까봐 저기에 포를 숨겨두고 발사하기 위해서 포진지를 만들려고 깎은 동굴이라, 인공 진지 동굴. 이제 삼방산 앞을 거쳐서 서귀포 방향으로 달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남쪽 해안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서귀포 중문 관광단지에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하늘이 조금 더 파란 하늘이 나왔고요. 날씨가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은 완전히 맑다고 되어 있어서 정말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이 앞에 삼각형 원볼 모양의 건물 우측에 보이는, 가까이 보이는 저 산은 군산입니다. 군산. 저 산도 오름인데 흔히들 여기 서귀포 시민들, 제주도민들이 꼽는 베스트 오름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저 산에 들어가면 정말 바다와 산과 거의 모든 서귀포 시내까지, 저쪽 삼방산, 송악산, 마라도까지 정말 조망이 좋습니다. 저 군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군산이 군대 군자를 쓸 겁니다. 아마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의 포진지와 그 다음에 방공호, 지하 땅굴 같은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가보면 일제의 흔적, 일제 잔재, 아픈 역사 이런 것들이. 서귀포 중문을 통과해서 법환포구 쪽으로 가는 중인데, 느리게 걷는 농장이라고 해서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한 가게를, 사실 사계 해변, 그러니까 송악산에서 삼방산을 거쳐 가지고 서귀포 입구까지, 예래동 쪽까지 올 때는 사실 은근한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잘 나지 않고, 게다가 한 며칠째 자전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무릎도 좀 아프고,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인데, 아마 제주 일주 자전거 여행을 할 때 가장 힘든 구간이 그 구간이 아닐까. 삼방산 입구에서부터 서귀포 입구까지. 그런데 그만큼 오르막이 있으면 또 그만큼의 보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특히 중문단지 쪽으로 내려와서 빠져나올 때 엄청나게 긴 내리막들을 신나게 달릴 수 있어서 아주 괜찮은 그런 자전거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해안 도로를 달리다가 드디어 서귀포 앞에 있는 큰 섬 3개 중에 첫 번째 섬, 제일 서쪽에 있는 범섬입니다. 범섬을 봤습니다. 그 유명한 강정포구에 저렇게 군사기지, 해군기지가 생긴다고 해서 당시에 크게 강정 주민들이 그리고 전국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몰려와서 시위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강정에 이렇게 큰 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강정포구에 강정항에 저렇게 큰 크루즈 선박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제주항보다 여기는 강정항 쪽에 서귀포와 중문단지 등의 관광지를 끼고 있어서 초대형 아주 큰 크루즈 선박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방폭포 주차장 앞입니다. 여기도 자전거 길 가는 길목인데 주차장 앞에 보면 왈종미술관이 있습니다. 왈종미술관, 여기는 서귀포에 있는 이중섭 미술관과 함께 아주 좀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건축물 자체가 좀 예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건축물을 보는 것도 참 큰 재미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맞습니다. 저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큰 위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 매표는 미술관 1층에서 하고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여기는 아트샵입니다. 알쪽미술관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1인당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볼거리가 많다고 하긴 합니다. 서귀포 앞바다의 세계의 큰 섬 가운데 가장 동쪽에 있는 섭섬입니다. 섭섬. 세속각 가는 길, 세속각까지 4km 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섭섬이 있고 저기 지나왔던 문섬, 범섬 다 보입니다. 수온이 꽤 차가울 텐데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낚시도 좀 하고 있고요. 섭섬이 바로 앞에 있어서 섭섬까지 거리가 진짜 가깝습니다. 저쪽 섭섬 앞쪽은 그러니까 그 큰 바다 쪽은 프리다이빙을 예전에 문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꼭 가볼 만한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갑자기 구름이 좀 짙어지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비가 좀 강한 비는 아닌데 이 정도에서 그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조금 빗속을 뚫고 다시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속각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기는 하효마을의 알수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장관입니다. 여기도 해안에 이 용암이 굳어서 형성된 이 해안 단해가 마치 꿈틀거리는 산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개우지코지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하효마을 바닷가에 불쑥 튀어나온 지형으로 알수물에서 바라본 모습이 전복 껍데기 같아 보여서 개우지를 전복 내장 또는 개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개우지코지라 한다. 생이돌, 개우지코지 서쪽에 있는 커다란 두 개의 암석, 바로 저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암석으로 바다 철새들이 돌에 앉아 놀았다 해서 생이돌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바위는 먼 바다로 고기 잡이 떠난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와 아들, 즉 모자 바위로 추정된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모자 바위. 어머니와 아들. 갯바위로 낚시를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생이돌, 이 바위가 바로 생이돌이라고 하는데 모자바위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쇠속각 해변입니다. 여기는 쇠속각이 이제 저쪽에서 시작이 되는데, 저기서 왼쪽 안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쪽에는 쇠속각 앞에 있는 해변, 검은모래 해변입니다. 물색만 봐도 여기가 어딘지 그 유명한 쇠속각입니다.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여기 농막 같은 곳에서 비를 약간만 피하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비가 많이 올 비가 아닌데 여기는 표선입니다. 표선 해수욕장. 그런데 이 무릎 왼쪽, 무릎 바깥쪽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성산까지 이제 16km 남았는데 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아파서 조금.
와우, 바다의 무지개입니다. 바다 위에 무지개. 야, 야, 멋집니다. 아, 난생 처음 봅니다. 야, 야, 한 바퀴 돈다고 고생했다, 축하한다, 그런 뜻일까요? 야, 성산 일출봉 한 10km 남겨두고 이렇게 멋진 무지개, 바다에 뜬 무지개를 봅니다. 이제 거의 무지개가 거의 사라져 갑니다. 금방입니다. 정말 짧은 순간 한 5분 정도 보여주었을라나요?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야, 정말 큰 행운입니다. 드디어 234km 제주 일주 자전거 투어를 마쳤습니다. 한 4일 정도 걸릴 거로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끝냈습니다. 약간 어두워졌는데 이곳 성산 일출봉 앞 온더 스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오늘 머무를 숙소입니다. 수고했다 나의 자전거. 한번 쓰다듬어 주겠습니다. 브레이크. 좀 남았다고. 해녀들이 특히 그러잖아요. 해녀들. 그렇지. 그걸 아는 게라 해녀들이. 저 밑에 딱 내가 딱 쭉쭉 남았는데 그냥 전복이 있거든. 딱 포기. 야, 그걸 근데 자기 그거 어때 일을 하려다가 막 갑자기.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그렇지. 몸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해녀들이. 내가 표선에서 16km 남았는데 무릎이 엄청 아파. 엄청 아파. 그래 해변에 앉아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갈까 말까 검색을 해볼까. 근데 그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그냥 갈 것 같은데 해가 조금 있었거든. 근데 몸이 우리가 오늘 지금 단체를 받아가지고 네. 그 마무리 손님들이거든. 네. 근데 일부러 불을 껐어. 아, 근데 딱 보니까 보나마나 식사 손님인데 다들 쩔뚝쩔뚝해. 네. 아이고 성경에 이르기를 심진자여 이리 오라 막 하는 것처럼 아이고 막 이리 오라. 식사는 밥을 먹어야 될 거니까. 이생진 시인님의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는 시집에 담긴 시들입니다. 섬묘지 그리고 술에 취한 바다. 야, 성산포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남자보다 바다에 가깝다. 나는 내 말만 하고 바다는 제 말만 하고 술은 내가 마시는데 취하긴 바다가 취하고 성산포에서는 바다가 술에 더 약하다.